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지연되자 참다 못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재산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북촌 한옥 매각이 무산되면서 큰 빚을 졌는데 이자 비용이 막대합니다. 청주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으로 남게될 부지에 아파트와 공영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뻔한 시설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 계속 지연되자 참다 못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탄력을 받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지금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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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징소리에 맞춰 새걸음을 내딛고 땅에 머리를 맞댑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입니다. 충북도청에서 청주대교까지 1시간 반 동안 행진에 나섰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벌써 넉 달이 흘렀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을 넘어 계속 미뤄지자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본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TV를 통해서 다 봤는데 그걸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100일이 넘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촉구를 외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신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법 수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결단이 늦어져 사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인지가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파면들이 빨리 끝나야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불안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정치권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조속한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 정치도 정상화된다면서 헌재가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 앞 시위 사진을 올리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가 어지러운 상황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충북 비상시국회의가 대규모 도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고 탄핵에 반대하는 청주 세이브 코리아도 같은 날 집회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대형 산불의 여파로 내일부터 열리는 옥천 묘목축제가 축소 진행됩니다. 옥천군은 내일 개막식 행사를 취소하고 산불 예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공무원 진화대를 비상 대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막식 이후 예정된 축하 공연과 묘목 나눠주기 행사 등은 진행됩니다. 진천군도 농다리 축제 프로그램인 참숯 낙화놀이 행사를 계획보다 한 달 늦은 5월 3일로 연기했고 괴산군은 문화난장과 생활체육 배구대회 등 이달 말까지 예정된 3건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 울산 주민들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해 구호기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비로 사용됩니다. 충청북도는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헬기 1대와 소방차 23대, 인력 55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땅과 건물 등 자산이 77억 원을 넘지만 그보다 채무가 많은 건데요. 북촌 한옥 매각이 무산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됐는데 팔아서 갚겠다더니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발표된 김영환 지사의 재산은 마이너스 4억 70만 원입니다. 이미 마이너스였던 1년 전에 비해 재산 가치가 3억 2천여만 원 더 줄었습니다. 충북도는 일산 아파트를 가액 대비 2억 5천만 원 싸게 팔았고 청주에 아파트를 사느라 채무가 7천만 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 지사는 청주 아파트를 비롯해 괴산 후영리 땅과 서울 북촌 한옥 등 77억 1천여만 원 상당의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총 채무가 81억 원을 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 70억 원이 북촌 한옥 건물 관련 빚, 강중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빌린 돈 중 5억 원이 남아있는 데다 매각 무산으로 돌려줘야 할 중도금 잔액 35억 원, 그리고 중도금 절반을 미리 갚느라 청주 폐기물 업체에서 빌린 30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대가성 의혹, 이해 충돌 논란을 빚자 당시 김 지사는 그해 연말까지 건물을 팔아 갚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위 오이밭의 갓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도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오해 내지는 불씨가 없어질 수 있도록. 2년 연속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도지사는 김영환 지사가 유일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뺀 김 지사의 채무만 80억 원에 달해 이자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다 써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다만 북촌 한옥 건물의 중도금 잔액 35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 감당은 가능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충북교육감은 1년 새 재산이 2억 원 늘어 교육감 중 총액 4위를, 영동군수도 6억 원 넘게 증가해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총액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충북도의원은 재산이 약 19억 5천만 원 늘면서 전국 866명 가운데 총액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이해 충돌 우려로 백지 신탁했던 비상장 주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반기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정책복지위원회로 상임위가 이전되면서 백지 신탁이 해지돼서 재산 증가가 된 겁니다. 반면 김종필 충북도의원은 부모 재산 약 19억 원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면서 전년 대비 재산 감소 상위 10%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 시군 의원들은 평균 9억 1,073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신고액보다 1,052만 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시군 의원의 65%가 넘는 89명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박혜수 충주시 의원이 6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재홍 보은군 의원은 마이너스 4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6억 5천여만 원,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은 41억 2천여만 원, 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복학 등록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들도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정할 예정이어서 충북대 의대생들의 복학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의대 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도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내년이면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합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면서 4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에 뭘 채울지 고민하던 청주시가 새 계획을 냈는데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청주청원 통합 상생 발전 합의안에 따라 내년이면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 후 남게 될 시장 부지는 4만 3천여 제곱미터. 청주시가 이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보다 큰 폭차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도 바꿨습니다. 핵심은 어려워진 사업은 축소하고 주민 편의 공간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 폐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스타트업 업무 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 공영주차장 면적도 200대 규모로 늘립니다. 또 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아파트도 238세대에서 336세대로 100세대 가까이 공급을 확대합니다. 여기에 청주시가 직접 나서는 대신 리츠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전체 사업비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도매시장 이전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넓은 부지에 뻔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채워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제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런 시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인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주위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14,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하고 미분양 물량도 150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또다시 아파트 공급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별한 시설도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의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청주시는 조만간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특색이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충북의 산불 대응 시스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3월 회의에 참석한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는 재앙 수준의 산불에 안타까움을 표한 뒤 공영방송으로서 충북의 산불 대응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취재해 지역민에게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횡령과 뇌물, 음주운전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관련해 언론의 특별한 감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보은군이 내륙철도 유치 염원을 담은 12만 2천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재용 보은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보은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라면서 서명부에 담긴 간절함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보은군 철도유치위원회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도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철도유치위는 석 달 만에 보은군 인구의 4배가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증평군에 주둔하는 특전사 부대에서 부사관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 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3 특수임무여단 부대 안에서 중사가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중사는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권총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어 총기가 지급된 상태였다며 해당 중사가 실탄을 확보한 경위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와 통합을 앞둔 한국교통대학교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